자, 그 다음은 면적 계산 방법,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이제 요 빨간색으로 계속 하는데 그나마 빨간색이 좀 알아보기가 좀 쉽더라고요. 눈에 좀 잘 띄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계속 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면적 계산을 할 때 각 층의 층별 면적을 구하고, 만약에 그 해당 층의 평면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전용 공간이 있고, 뭐 이쪽에 코어가, 계단실이 이렇게 있다, 그냥 예를 들어서요. 그럼 면적은 당연히 이렇게 채 외곽을 뺑 둘러서 이렇게 형성되는 선, 요 사각형 박스들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건물의 외벽은 창이 될 수도 있고 벽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요만큼은 이렇게 벽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요 구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창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커튼월 창이 됐든. 그러면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은 면적선이 지나가는 방식이 달라요. 벽체일 때, 유리일 때. 그러니까 면적 라인이 다르다 이거죠. 그냥 쭉 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벽체 구간도 내단열이냐 외단열이냐에 따라서 또 면적을 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먼저 이 창 구간부터 볼게요. 창의 평면을 좀 확대해 볼게요. 예를 들어 요런 바가 있어요. 창호 바. 그리고 이게 쭉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히든 바다, 바가 안 보이고 코킹만 보이는 히든 바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 유리가 이렇게 붙을 거예요, 겉에. 이건 이제 페어 유리가 되겠죠. 복층 유리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가운데 뭐 코킹으로 이렇게 싸지겠죠. 요게 이제 겉에서 보면 바가 안 보이고 요런 코킹만 얇게 보이는 히든 바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유리까지가 다 더한 두께가 200이다 그럴 때 저희가 면적선 계산을 요 센터로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커튼월 이 전체 두께의 딱 절반인 거죠. 해서 면적선이 쭉 지나가요. 그리고 이번엔 히든바가 아니고 캣바, 바가 노출되는 그런 형태의 커튼월일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바들이 있고 유리가 요 사이에 껴지는 경우, 요럴 때도 마찬가지로 요 전체 면적의 가운데로 면적선이 지나가요.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창 구간들 있죠. 창 구간은 요런 식으로 면적선을 그어요. 그리고 중요한 그 다음에 요 벽은 내단열하고 외단열일 때가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외단열부터 볼게요. 요쪽이 바깥이고 요쪽이 안쪽이에요.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어요. 콘크리트 벽체죠. 벽체가 있고 이게 200짜리 벽체라고 해볼게요. 두께가 200, 여기에 단열재가 100 두께만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겉에 마감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래서 뭐 총 마감을 한 200 정도 보통 둬요. 이게 이제 돌일 수도 있고 뭐 알루미늄 판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 요 자체를 이제 외단열, 즉 단열재가 콘크리트 벽체를 기준으로 바깥쪽에 붙어 있다, 그쵸? 그래서 외단열이라고 하는데, 요럴 때는 면적선이 요 콘크리트 벽의 중심으로 지나가요. 요렇게. 그럼 이제 내단열을 볼게요. 똑같이 콘크리트 벽체가 요렇게 200으로 있고, 이번엔 단열재가 요 안쪽으로, 집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얘도 똑같이 단열재는 100이고 요 콘크리트는 200 두께예요. 각각 10cm, 20cm. 그리고 보통 내단열이면 요 겉에 마감재는 보통 없습니다. 노출 콘크리트 그 자체로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처럼, 우리 아파트는 대부분이 내단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겉에다 그냥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단열을 할 때는 면적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 전체를 합쳐요, 단열재까지. 물론 이 안에다 뭐 석고보드도 치고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치수가 얼마 안 되니까 생략하고, 이 전체가 300 두께잖아요. 이 전체의 300 두께의 절반이죠. 절반으로 이렇게 면적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지금 150이 되겠고 15cm, 이쪽으로도 150이 되겠죠. 제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콘크리트 벽선을 약간 비껴서 그렸어요. 왜냐면 이 면적선을 일자로 쭉 맞추느라고요. 그랬을 때 차이를 보시자고요. 같은 면적선이 지나가는데 이 외단열일 때는 안쪽으로 100만 들어와요. 100만. 그쵸? 근데 내단열일 때는 요 안쪽으로 150이 들어와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면적인데 내단열은 외단열보다 내부 면적이 50, 그러니까 5cm 적게 쓴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게 이제 외단열 할 때의 공간이라면 내단열 할 때의 공간은 요렇게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뺑 둘러서 5cm씩 밀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내단열로 하는 것보다 외단열로 하면 5cm를 사방으로 넓게 쓴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외단열이니까 단열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외단열을 웬만하면 써라, 이렇게 권장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일단 단열의 성능이 좋으니까.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우측에 이렇게 콘크리트 벽체가 있고, 여기는 외단열로, 지금 이쪽이 바깥쪽이고 이쪽이 안쪽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 구간은 디자인을 하다 보니 외단열이 좋을 것 같아서 외단열로 하고 이렇게 판넬 마감을 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창이 들어가요. 커튼홀 창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이에 두 줄 유리가 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창이 끝나고 그 옆벽은 또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벽체 구간인데, 이제 여기는 내단열로 형성이 됐어요. 이 부분이 이제 노출 콘크리트예요. 내단열 구간. 요럴 때 면적선이 어떻게 지나가서 면적을 구할 것이냐를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요 외단열 구간, 요 구간에는 콘크리트 벽, 그러니까 내력벽의 중심으로 간다 그랬어요. 요렇게 요 사이로 이제 면적선이 지나가겠어요. 그리고 여긴 창이죠. 커튼홀 창일 땐 마찬가지로 이 전체 프레임 두께 이렇게 절반이 된다 그랬어요. 이 라인으로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 벽체 두께 아까 요거 200에 단열재 100에 최종 마감 끝까지 또 100 이렇게 잡고, 이 창은 150으로 잡을게요. 치수가 애매한데 150.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내단열, 요 내단열일 때는 요 전체 벽 두께 있죠. 전체 벽 두께 내부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석고보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석고보드까지 전체예요. 근데 이제 쉽게 계산해야 되니까 요 200 플러스 100 총 300 두께의 절반, 한 요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00, 200의 절반, 한 요쯤. 그러면 콘크리트 벽에 150, 이쪽은 50, 이렇게 나눠지겠죠. 여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으로 그려보면 면적선이 여기서 쭉 이렇게 오죠. 와서 살짝 내려가서 요 150의 중간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전체 300 두께의 중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짝 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사실 얼마 차이 안 나겠지만 요 구간하고 요 구간에서 차이가 생기잖아요. 굳이 계산해보면 여기는 이제 100이었고, 그러면 여기는 150의 중간이니까 75였으니까 2.5cm가 가다가 2.5cm 이렇게 내려가죠. 확대해보면 25mm. 그리고 쭉 가다가 여기에서는 이게 75 라인이었고 요게 또 50 라인이니까 콘크리트 벽 끝선에서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25가 내려가네요. 그 다음에 쭉 가겠죠. 요게 이제 2.5cm 25mm. 근데 요런 차이들이 뭐 얼마 아닐 것 같아도 이 건물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차이가 지는 거죠. 이게 가운데 창 부분 때문에 그렇지, 이 내단열과 외단열 차이는 5cm였잖아요 아까도. 뭐 단열재 두께가 얼마 들어가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커지겠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외벽 200에 단열재 100으로만 잡았을 때 벌써 이렇게 5cm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모로 외단열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단열 능력이 월등하지, 그러니까 효율이 월등하지, 그리고 면적에서도 이득이지. 면적에서도 요런 면적을 계산하는데 디테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쉽게 설명드린다고 설명드렸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